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거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오는 길이 굉장히 춥고 미끄러웠는데요. 오늘 또 주말에 움직이시는 분들 계신다면 안전운전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 뜨거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거처 2부, 여러분들 아직 수익을 못 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한번 저랑 이번 주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거처 2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시청자분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데일리 모닝 리포트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웠던 로봇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도 이제 서서히 또 시작이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있죠.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3490-4504, 023490-4504로 전화를 하셔서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신청하시고요. 월요일 아침 와우넷 홈페이지 가문숙 전문가 사진이 있는 홈페이지에 클릭하셔서 왼쪽에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한 주간의 시황 흐름의 대응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 오미주 세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밴드도 어플 설치를 하셔서 가문숙 전문가에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설정, 소식 받기를 하시게 되면 카카오톡처럼 아침에 글이 올라갈 때마다 푸시가 올라오니까 꼭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죠. 안 좋았던 종목도 있고 정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를 최근에 우리 증시의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K증시다라고 하는데 그 K증시가 예전에는 이제 코리아 한국 증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 K자라는 알파벳 숫자를 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리고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열려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개별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열려 있으면서 극과 극의 그런 흐름을 보였던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이번 주 한 주간에도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우려 완화로 아시아 증시가 고르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기가 이루어지면서 우려감들이 완화됐던 그런 모습인데요. 또 거기에 일본은행 BOJ의 금리 동결 유지가 이어지면서 0.75를 유지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 코스피는 장중 5,000포인트를 금요일장 재차 돌파했던 그림이고요. 1월 달 한 달간 주봉 흐름을 본다면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사실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강했었고 SK 하이닉스는 지난 한 주간, 지난 1월 달 한 달간 옆으로 붙이는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던 모양새이고요. 그 외에 현대차가 시총 3위를 탈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슬란스에 대한 이 로봇 기대감으로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기아 그리고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로봇 얘기를 자세히 하긴 하겠지만 또 이 부분들이 미국의 이 산업장에 보급되는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서 노조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 로봇이 나중에는 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어떤 조정 그림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도 막판에 반등을 보여주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는 언제쯤 나올까?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M7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도래하게 되는데 미 증시는 오히려 중소형 지수의 표본인 러셀 지수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러셀 중소형주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앞으로 코스닥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어떤 그 뭐랄까요? 상장 폐지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점진적으로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든지 매출액이 또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특히나 3월 달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정리매매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든지 그리고 매출액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최대한 감사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긴장감,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K 증시를 말씀드렸는데 양극화 현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은 반면에 신저가를 찍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에 대한 매출액, 이 계약 조원, 뭐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정작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4천억대 정도밖에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약 바이오가 다 같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이나 VIP 회원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시황 문제를 길게 장문으로 넣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알테오젠의 영향 때문에 급락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제약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 보시자. 빠르면 수요일 정도부터 해서 각 개별 제약 바이오들은 섹터의 악재인 거지 각 종목의 악재가 아니니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10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3층에 머물러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10층까지 가는 동안 조금 쉬어가고자 한다면 거기서 쉬어가는 갔다가 10층을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힘드니까 뒤로 다시 갔다가 그 탄력으로 달려가는 게 더 빠를까요? 이런 걸 계산해 볼 때 오히려 저는 제가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에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3천당 제약은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3천당 제약이 코스닥 업종 중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테오젠이 1분기 안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마무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 상장이 되고 나면 2차 전지가 위로 올라올 거고 제약 바이오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제 어떤 그 개편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또 지난 주간에는 2차 전지의 반등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ESS 관련주들, 로봇 배터리, 결국은 로봇도 배터리입니다. 이 로봇 안에 작은 배터리들이 있는데 그 작은 배터리 중에서도 화재에 덜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무겁지 않아야 하고 가볍고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또 보여주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이 1분기 안에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락했었죠.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스테이블 코인이 올랐던 건 이제 시기적으로 또 다가오기도 했었지만 기간이 다가오고도 있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막 유로메카나 그다음에 요진 로봇, 휴림 로봇 하루에 뭐 상한가가 4개, 5개씩 이어지면서 끝자락을 끝자락을 해서 그대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몰렸던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전일에 다우지수만 조금 조정을 보이고 나스닥과 S&P는 반등이 있었는데요. 인텔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시간 외에 12% 급락을 했던 모습들입니다. 이제 결국은 미국도 실적 시즌에 M7 기업들의 실적들이 1월 말부터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있습니다. 1월 24일 오늘 토요일 9시. 제가 지난주에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북고초를 보시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오셨었는데요.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뭐 글쎄 제가 들은 얘기로는 꽃다발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잔치 분위기처럼 화환도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손도 잡으시고 또 가장 또 파이팅이 넘쳤다라는 말씀들 많이 전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공개 방송을 강연회 때문에 오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했던 얘기들 지수 5천을 돌파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로봇, 2차 전지에 대한 집중 분석을 오늘 9시 제가 돌아가서 사무실 가서 바로 이제 창을 열면 아마 한 9시 한 5분쯤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25일 밤 10시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지수 5,000포인트 돌파, 반도체 로봇 2차 전지를 집중 분석할 텐데요. 아마 한국경제와우넷에서 지수 5,000포인트 돌파 기념으로 국고초 대표님들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금요일 날 국고초 대표님들, 특히 가면숙 전문가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요. 또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주간 주식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 주식왕 기념 2주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가면숙 전문가한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현명한 투자, 돈 버는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황하고 여러분들께 이벤트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종목 상담해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포트 상담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AS를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가장 또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 G2G 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들이 지난 한 주간 조금 또 우려감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AS를 좀 해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우리 VIP님들과 기분 좋게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지금 1월 14일이었죠.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대상으로 넥스트 거래소 종가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시에 오픈을 해서 종가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날은 무료로 종가 종목 넥스트 거래소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직장인들이시거나 아니면 나도 종가에서 종가 매수라는 건 종가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 시스템 전략인데요. 나도 저녁에 7시 넥스트 거래소에서 종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7시 가문숙의 야자넥, 야간 자율 넥스트 거래소라는 무료 방송입니다. 참여를 하셔서 종가에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딱 매수하셔서 화요일 날 다음 날이죠. 아침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에 매도를 딱 하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날 하루 일당은 이 추운 날 어디 가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일당은 충분히 벌고도 남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1월 14일 수요일 제가 종가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보이고 난 이후에 그때 가격이 73,000원이었는데 그 이후 9만 원 돌파까지 있었었죠. 자, 현재 국면에서 지금 72,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때 만약에 9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보유 중이시라면 저는 당연히 홀딩 전략을 드립니다. 뭐 저도 당연히 VIP님들께 홀딩 전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이어트 지금 열풍이 불고 있죠. 마운자로 위고비 저도 그것 때문에 살을 좀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난주 강연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대표님 한국경제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이 G2G 바이오가 그 다이어트 약 관련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대로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9만 원대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고요. 9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10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요즘 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주식하시는 분들의 이 국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국민주를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저한테 아 이거 팔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팔지 말자. 지금 지수 5천 시대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가지 못하면 지수가 5천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니까 저를 만나면 또 이러는 거예요. 원망은 못하고 그때 11만 원대 팔 걸 그랬어. 다시 또 11만 원이 오면 그때는 그냥 팔아야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심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11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네가 말리지만 않았으면 팔았을 텐데 바로 이런 마음인데 요즘 제가 받는 인사 중에 하나가 그때 안 팔길 너무 잘했어 라는 인사와 함께 또 하나는 그때 팔지 말걸 11만 원대 왔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팔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저는 근데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영업이익인데요. 그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9시에 그 해답을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1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정하자고요. 얼마까지 볼게요라가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찬바람이 불 때까지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정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9시 공개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효림 로봇입니다. 지난주 하루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12,550원에 30%. 와, 지난주에 상담해드리고 나서 그때도 제가 금요일 날 이후에 이건 뭐 계속 가고 있는데 답이 없다. 그냥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만 아니면 홀딩하시자 그랬어요. 그 다음날 상한가 갔었고 그 다음날 거래 정지를 당했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정지 이후 수요일 날과 금요일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일 날은요. 거래 정지 이후에 사람들이 거래 정지니까 얼마나 많이 팔고 싶겠어요. 병목 현상 같은 거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개파락 출발을 했죠. 왜?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개파락의 아랫꼬리를 나오면서 수요일 날은 아침에 흔들어주고 상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또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문을 열고 두드리고 나는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문이 꽉 열리자마자 개파락이 나오면서 두려워서 흔든 게 아니라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에는 와 이거 더 가겠다. 갭상승이 나왔구나. 이거 다시 상한가까지 간다. 그러면서 갭상승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물량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요진 로봇과는 다르게 효림 로봇은 대량 거래가 터져버린 거죠.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흔드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시간 외에 결국은 하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라면 분명히 파셨어야 돼요. 금요일 날. 매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보유 중이시라면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때에 저는 매도를 좀 하시고 앞으로 로봇 관련주를 접근을 하실 때에는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셔야 되고요. 최근 지난 한 주간 동안 조금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저는 코스닥의 반등과 함께 이번 주간에는 로봇이 좀 움직이더라도 작은 종목들보다는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금 큰 종목들의 흐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날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약세였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28,800원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주간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지지를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규 매수의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다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그냥 홀딩하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24,500원 손절가 보시고 단기로 보신다면 29,500원 그리고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전고점 돌파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